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할게요. 이거 최대한 짧게. 어, 네, 이게 제가 뭐 준비를 지금 뭐 한 게 아니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 세 가지 선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거 제 차트를 보면은 이거 33, 50, 그리고 밑에 이제 66선 이건데, 이제 이거를 좀 사용하는 용도라 해야 될까? 지금 보면은 여기가 66선, 여기가 50, 여기가 33인데, 이걸 차트를 이런 식으로 좀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도 있고 이평선도 있고 뭐 구름대도 있고 여기 매물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막 좀 이게 갖고 있는 그 장점이 부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차트인데 이평선이랑 아무것도 없이 해놓고 똑같이 설정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위에가 33, 33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신고가, 최고가에서 여기 33%, 50%, 66%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가 이제 정확하게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대부분 주가가 처음에 이제 브레이크 걸리는 부분이 고가에서부터 33%, 고가에서 50% 하락했을 때, 고가에서 66% 하락했을 때, 그때 이런 첫 자리들, 이런 자리들에서 대부분 이제 하락을 멈추는 그런 이제 흐름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도 보면은 한국석유가 위에 50, 33까지 건드렸다가 50까지 지지 나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이제 위주로 보면은 이제 이거 피보나치랑도 똑같은 원리인데, 상승을 하면은 하락을 할 때 몇 퍼센트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 선인데, 이 세 가지 선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그 차트를 봤을 때 박스권이 되게 잘 보여요. 어디가 박스권이고 지금 어디서 지지를 받았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 그런 정확하게 이런 박스권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면,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저도 차트를 좀 깔끔히 보려고 노력하지만 제 차트만 봐도 이제 좀 많이 어지럽거든요. 색깔도 막 형형색색이고 신호도 있고 막 여러 색칠이 돼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막 눈에 확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 분석을 할 때 이 선 세 가지만 해놓은 상태로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병합해서 보면 좋거든요. 그럼 보면은 딱 눈에 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선 있죠. 여기가 33% 라인인데, 여기가 지금 고가가 여기였다가 고가가 여기로 갱신이 되면서 올라가가지고 다시 여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조지표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기간에 따른,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같은 느낌인데, 최고가가 나왔으면은 이 25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제 폭의 변동이 없으면은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즉 여기 횡보한 데는 오랜 기간 동안 등락의 폭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박스권을 그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 선이 박스권을 그릴 때 의미 있던 자리 33, 그리고 여기선 최근에 고점이 나오고 바닥이 나왔을 때. 근데 보면은 이 상태로만 분석을 해보면은 최근에 이제 돈이 나오면서 꼬리가 나왔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33%가 지금 이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밑에가 50이고 여기가 66. 그런데 여기서만 봐보면은 L을 기준으로 33에서 이탈이 나왔어요. 이탈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바닥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내가 생각을 했을 때 33에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안 좋은 흐름으로 봤고 50까지 바닥을 찍지 않을까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이 종목의 흐름 보니까 여기서 33%가 아니라 33%랑 50% 사이에 뭐 40 몇 퍼쯤에서 바닥이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또 바닥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33을 이탈을 하고 50도 가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걸 어떻게 잡지라고 했을 때 전에 있던 의미 있는 자리를 찾아보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최근이라고 하면은 최근인데, 여기가 무슨 근거로 이 라인들이 지지 라인이 될까를 봤을 때 당연히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관점에만 맞춰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다시 보면은 여기가 최근 보면은 최근에 돈 많이 들어오고 거래량도 터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상승하기 전에 조금 터지고 나서 이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잖아요. 이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생겼던 이 라인을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애초에 분석을 할 때 내가 이 근처를 봤거나 이 양봉을 봤을 때, 근데 이 33선을 이탈을 했으니까 그대로 쭉 하락하겠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박스권에 횡보하던 이 중요한 라인을 봤을 때, 아 여기를 이탈하지만 않으면은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손절 혹은 짧게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거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안 좋은 흐름으로 볼 수 있지만 다음 날부터 이 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로도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종목을 분석을 할 때 대부분 아마 보조 지표를 사용하실 텐데, 이 차트에서 보조 지표까지 있으면은 이제 그런 뭔가 장기적인 흐름이랑 중요한 라인, 여기서도 보면 이 하늘색이 33 라인이니까 이렇게 그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지만 눈이 되게 많이 뺏기거든요. 볼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장 심플하고 멀리 떨어져서 넓게 봤을 때, 내가 이 정도의 주가가 있을 때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흐름, 이제 양봉이 나왔을 때 그게 어느 라인인가 봤을 때 이런 횡보하던 이런 33 라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은 상승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 저항 때이기도 하고 이 라인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 종목도 봐보면은 이 종목은 이거는 안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보면은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33, 50, 66일 때 보면은 33에서 지지를 받고 50 쪽에서 저항을 받고 50까지 66까지는 안 갔지만 50에서 다시 저항받고 66에서 지지받고,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하락하는 폭이 이제 33%, 50%, 66%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있는 흐름이 있다라는 거를 알면 좋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이 많을수록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쓸 때는 이렇게 66%까지 떨어진 종목들은 결과론적으로는 되게 좋은 흐름이지만 저는 거의 이제 접근을 안 하는 편인데, 애가 만약에 여기서 쌍바닥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갔다 하면은 이런 데선 타점을 잡지만 66에서는 거의 타점을 잡지 않거든요. 이런 종목도 이제 차트가 이쁜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우고, 여기서도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최근 것만 봤을 때는 이런 식인데, 이제 습관적으로 그 전에 박스를 길게 한대. 여기 이 세 가지 선에서 여기서 이제 박스를 많이 했잖아요. 이 선이 중요한 거는 이 선에 닿으면 무조건 매수, 무조건 매도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파악하는 데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그어 놓는 거예요. 보조선을 그어 놓고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 좀 이제 헷갈릴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어디서 저항이 되고 저항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시작을 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샀는지 지지가 됐는지. 이 검정색이 최근에 이제 고가에 대비한 33%, 50%, 66% 라인인데, 이런 가운데 붕 떠 있을 때 여기서는 과연 내가 어떻게 지지를, 어떤 라인을 내가 기점으로 보면 여기가 저항이 었고, 이거를 굳이 선을 안 보더라도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다가 저항을 받고 저점을 올리고 있다가 여기 이 쌍바닥이 언덕인 부분에서 지지받고 올라갔는데, 그렇다면은 이 쌍바닥은 앞에 또 어떤 중요한 라인이 있으니까 쌍바닥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고, 그걸 이렇게 계속 각오로 찾다 보면은 이제 이런 박스를 오랫동안 길게 했던데, 이런 부분에서 중요했던 이런 라인들이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자, 이것도 보면은 결국에 여기 있는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매물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야 되고 저항이 되고, 상승할 때 당연히 이제 걸림돌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차트를 딱 봤을 때 이 선의 길이만 봐도 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은 횡보를 했구나, 하락을 하고 많은 횡보를 했구나, 그러면은 최근에 만들어진 이 짧은 라인들보다 훨씬 여기 있는 라인이 더 의미가 있는 저항이랑 지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여기 라인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최근으로 봐보면은, 자, 여기서 상승을 하고 이런데 지지를 받고 이쪽에서 저항이 되고 다시 여기서 지지가 되고, 여기서는 이제 또 새로 생긴 라인을 적용받고 있고, 또 올라갈 때 갭을 띄웠는데 어디를 지지를 받는지, 그리고 상승할 때 저항을 받고 어디를 지지받고 상승했는지, 차트를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군요. 지금 여기까지는 최근의 선이지만 이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데 있을 때는 도대체 어떤 거에서 얘네가 이런 저항과 지지 작용을 할까라고 했을 때, 과거 횡보하던 매물대, 어차피 지지랑 저항은 매물대가 많을수록, 캔들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을수록 그 심리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당연히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차트를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봤는데 갭을 여기까지 띄우고 음봉으로 밑에 꼬리를 남기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지지받는 느낌이 나고 여기서 양봉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 선이 어딘가 보니까 아, 지금 이런 선이구나, 이런 선에서 지지를 받았구나, 이렇게 바로 장초에 시초가 매매도 할 수 있고. 자, TBC 같은 것도 봐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여기는 이제 TBC가 홍준표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홍준표가 이제 아마 탈락을 했을 때,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생긴 이제 매물대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상승이 나기 전, 보면은 상승이 났을 때 여기 돈을 제일 많이 투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상승이 나기 바로 전에 만들어진 이 세 가지 선, 이 세 가지 선은 본격적으로 마지막으로 고가를 올리기 전에 마지막 저항대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런 데가 이제 또 중요하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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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봐보면은 최근에 33, 50, 66 라인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66 라인을 이탈을 한 것 같지만 과거에 돈을 최종적으로 쓰기 마지막 저항 때에 생긴 이 횡보했던 이 라인을 연장을 시켜보면은 결국에 여기서 지지를 받는 흐름을 볼 수 있다. 이게 그냥 막 보면은 뭐 이런 데서도 적용을 받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차트가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피보나치랑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듯이, 어떠한 특정 어느 정도 상승이 나면은 하락이 나오고, 그 폭대로 어느 정도 틀에 대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지점을 찾아볼 수 있는 거를 가르쳐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선에서 이런 데 닿았을 때 아, 지금 어떤 하락폭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 이탈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안 좋다고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의미 있는 자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실제로 이 상태일 때, 이 상태일 때 어떻게 매매를 가담을 해볼 수 있냐면, 내가 이거를 지금처럼 분석을 하고 있고 내가 내일 TBC라는 종목을 매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아볼지, 여기서는 이 라인 있죠. 여기 아까 횡보하던 라인 때, 이 라인 대를 이렇게 연장을 해서 쭉 그은 건데, 그러면은 나는 여기까지 떨어지면 잡아보겠다. 만약에 이게 바로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죠. 이러면은 그냥 놓친 거고 그냥 놓아주면 되고 굳이 쫓아갈 필요가 없고, 여기서 얘가 조정이 났을 때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다가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났을 때, 그때 나는 여기서 잡아보겠다. 왜냐면 여기가 옛날에 이 박스권을 만들던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 이 라인이 뭐냐면 여기 최고가에서 33%가 떨어지는, 여기 33% 거기를 연장한 선이 여기거든요. 보면은 개파락 할 때도 비슷한 저항 지점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새로 만들어진 50선까지 오고, 그 전에 작은 파동에서는 이런 데서 이제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저항이 있고, 그럼 이 주가가 나는 여기까지 떨어지고 올라갈 때 잡아보겠다 할 때 여기를 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선을 이용해 가지고 또 여러 종목을 봐보면, 자, 오리콤도 마찬가지로, 자, 33, 50, 66 보면은 33일 때 캔들이 막 쌓이고 있죠. 이거는 캔들이 여기 이 상한가의 시가 부근이기도 하지만 33%까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대부분은 이 정도 주가가 떨어졌으면은 이제 뭐 바닥이겠다, 지지겠다라는 그런 심리 상태를 볼 수 있고, 근데 이 선에 닿았다고 무조건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흐름이 나오면 무조건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분봉에 들어가서 5분봉일 때 121선 위에 주가가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사라고 했는데, 그런 흐름을 같이 보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33선인데 어찌됐건 이 선에 오면은 지지 반응이 있다. 그리고 하락하고 50선에서 첫 50선 닿을 때 반등이 나고, 66까지는 안 왔지만 이제 여기까지 하락을 하고 딱 봤을 때, 그러면은 이 근처에 있을 때 내가 이 종목이 66까지 떨어질 수가 있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보다, 여기서도 잘 보면 상승이 나기 전, 여기서 보면은 돈이 제일 많이 쓰인다가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고가에서 조정 나왔던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이 박스가 그려진 건데, 상승이 나오기 마지막 매물대, 여기 매물대, 여기 매물대를 잘 보면은 앞에 이런 박스가 만들어졌어요. 박스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돌파가 나온 다음에 지지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서 쌍바닥 한번 만들고 지지가 나오고, 두 번째 여기 박스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고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가장 많이 쓰인 상승의 마지막 저항대 여기. 그러면은 이 마지막 저항대에 그려져 있는 이 횡보하는 구간, 여기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이 앞에 있는 박스 두 개를 주가를 올리면서 음봉도 길게 주고, 하지만 내가 돌파한 박스권의 밑에는 지켜주면서 이런 자리 이제 의도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진 이 중요한 라인들, 그런 라인을 그어보는 거예요. 그어보면은 얘가 지금 어디까지 도달을 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져서 여기서 만약에 이탈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근처에서 또 이제 지지가 나왔을 거예요. 만약에 나오는 흐름이 나왔다면.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종목을 분석할 때 엄청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높은 확률로 이제 지지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자 보면 얘도 최고가가 20550, 이런 신규 상장주에서는 기간이 250일이 안 됐기 때문에 선이 안 나오는 건데, 이걸 그냥 수동으로 하시면 돼요. 수동으로 33% 그어놓고 50% 그어놓고
60% 그어놨을 때 이 종목이 처음에 33%까지 왔지만 여기서는 그냥 바로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50%대 잠깐 반응이 있었고 50% 라인을 계속 저항을 받다가 50%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하락하고 66%까지는 안 내렸지만 쌍바닥을 만들다가 50까지 돌파가 실패하고 저항받다가 돌파 나오고 33선에서 저항받고 50에서 다시 지지받고 33에서 저항받고 66까지 내려왔다가 쌍바닥 나오고 다시 50 저항 66 지지 66 지지 50 저항 이런 식으로 신규 상장주에는 왜 그러냐면 이미 여기 하락할 때부터 이미 앞에 지지대가 없어요.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보통의 뭐 엔벨로프라든지 이런 엔벨로프도 결국에 등락폭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 33, 50, 66이라는 그런 뭔가 심리적인 하락 수치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지지작용이 그런 심리 상태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잘 맞는다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신규 상장주일 때 선을 계속 그어보면서 아 내가 만약에 이때 샀는데 얘가 상승 중이다 하면은 50 라인까지 매도 라인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써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원준 이런 것도 보면은 최고가 여기 있을 때 선을 33 얘는 50까지는 안 가겠네요. 자 50 보면은 이제 여기 라인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이 상태 했을 때 기준을 다시 봐보면은 왜냐면 내가 이쯤에서 이 종목을 발견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여기를 기준으로 최고가니까 33을 내리면은 여기거든요. 여기 33 지금 이거를 기준으로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 음봉일 때는 못 샀겠지만 양봉으로 전환되는 이럴 때 충분히 타점을 노려볼 수가 있었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33이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최고가 했을 때 33 여기 부근에서 타점을 잡아볼 때 N은 아마 타점을 못 잡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N은 분명히 5분봉으로 들어갔을 때 121선을 돌파가 나오는 그림이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음봉들의 시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121선이 아직 여기를 돌파 못하고 그냥 121선을 저항받는 느낌으로 아마 나왔을 거고 여기 때는 너무 크게 상승을 해가지고 솔직히 타점을 잡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기억으로는 여기서 제가 종가 베팅을 했는데 이 캔들 때 근데 여기서도 이제 괜찮죠. 여기 이 캔들은 솔직히 무서운 캔들이고 저는 종가 베팅을 했었지만 이런 캔들 여기서 개파락한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을 지켜주고 이 부분이 상장날의 시가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분석들을 계속 가미라는 거군요. 여기서도 보면은 33일 때 다시 캔들이 쌓이고 33일 때 다시 캔들이 쌓이고 밑에 있다가 위로 올랐으니까 지지가 되고 하락하니까 다시 저항이 되다가 돌파 나오니까 다시 지지가 나오려는 그림이 나오고 이렇게 추적을 해보는 거군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은 뭘까? 이 라인은 어떤 걸까라고 아마 보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최고가를 했으니까 아마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파동이 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동이 애 기준이었다면 이거는 애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을 거거든요. 해보진 않았지만 얼추 수치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자 지금 보면은 애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기준으로 33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애도 여기를 기준으로 33까지 내려와가지고 한 파동이 만들어졌고 상승한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33까지 내려가서 파동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보통 이제 신규 상장주일 때는 이평선도 별로 없고 뭐 일목균형표도 없고 뭐 볼린저 밴드도 뭐 이 앞부분은 없고 뒤에 이렇게 조금 생길 거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캔들을 해석을 못해요. 어떻게 왜 여기에서 이렇게 됐지?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좀 더 되게 많은 시야가 보이실 거예요. 네, 또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또 해보면은
고점에서 33% 내려요. 얘는 이제 여기까지는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뭔가 차트 해석을 할 때 가깝게 뭔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애가 여기 기준이려나? 애가 33 여기고. 그리고 다시 보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33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50이고, 근데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는 솔직히 이제 이 선을 잘 이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애가 밑에 있어야지 이제 내가 눌림을 잡든 하는데 위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런 매물대의 저항 라인을 보고 나서 여기서 돌파 나오고 지지 나오고 여기서 한번 지지 나오다가 실패하고 갭 떨어지고 저항받고 이런 자리를 이제 직접 이제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제 차트로 봐보면은 이것도 역시 한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너무 색들이 형형색색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저항대가 보이긴 하지만 차트가 뭔가 어색한 사람들은 뭔가 뭐 이평선이 뭐 이게 역배열이네 이게 뭐 정배열이고 어디가 골드 크로스 했고 이런 거를 먼저 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가 저도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봤을 때 이 차트를 보는 이유는 여기서 지지 났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흐름을 만들어 갈 때가 어디서 지지를 받고 어디서 저항을 받으면서 어떤 박스권을 그렸고 돌파가 나왔을 때 어떤 박스권에서 지지가 나왔는데 실패했는지 그런 거를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또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부분에 있을 때, 왜냐면은 여기 있는 이 저점들보다 현재 내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어디 근처에선가 눌림을 잡아보고 싶은데 그걸 또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여기 선이거든요. 여기 선을 똑같이 딱 그어봤을 때 그러면은 이 주가가 여기서 지지받고 어디까지 파동이 그려져서 저항을 받는지 돌파가 나오고 이 라인은 또 앞에 다른 라인을 그어보면 이 라인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지지를 받고 어디서 저항받는지 올라가고 어디서 지지받는지 이런 파동들이 움직일 때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움직임이 뭔가 정해져 있다. 이거를 빨리 알수록 좋거든요. 그냥 하락했네. 쌍바닥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 바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거보다 당장에 내가 보는 중요한 선을 이탈이 나왔을 때 그 이탈이 나왔는데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됐을 때 여기가 바닥이 끝이려나?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어떤 중요한 라인인지 한번 직접 찾아보면은 되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같네요. 보면은 여기가 이제 코로나가 나오고 박스권을 그리다가 본격적으로 한번 상승을 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애가 33을 내리면은 자, 똑같네요 선이. 박스 고점이 똑같아가지고 여기 선이랑 똑같이 나오네요. 이거는 이 선일 것 같은데 얘도 아니네요. 어, 여기서 33이랑 여기서 33이랑 지금 똑같은 라인이네요 지금. 그럼 이거는 이제 저는 잘 못 찾겠지만 이거를 찾으려면 이제 이 매물대에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지지받고 저항받다 지지받고 저항받고 상승 나오고 지지받고 상승 나왔을 때 다 지지받은 자리, 그 자리를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세 개의 선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나오니까 지지야 매수의 포인트다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읽는 연습, 그리고 어느 정도는 되게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써먹는 건지에 대해서 그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봐보면, 자, 가장 높은 자리에서 만들어진 거, 그리고 여기에 가장 앞에, 여기서 이제 상승을 나면서, 상승이 날 때 돈이 왜 많이 투자됐을까 보면은 여기 오랫동안 긴 횡보하는 구간을 이날 박스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때 돌파할 때 다 받아낸 이 금액들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이 이제 중요한 라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 차트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 이 선을 이렇게 그어보는 거예요. 그어보고 이제 현재 차트로 이제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새로 만들어진 이 라인에 따박따박 맞았지만, 이런 작은 저항들, 이 큰 파동 안에서 작은 디테일한 파동들, 여기서 여기까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조정이 나왔을 때 어디서 조정이 나왔는지, 그리고 여기서 50에서 났다가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를 이탈하고 이런 데서 저항받고 지지받고 오늘 종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그러면은 여기서 굳이 종가 베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바로 저항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저항이 나올 수 있고, 내일 조정을 봤을 때 이 캔들의 시, 이 캔들의 이제 종가의 지지가 나온다. 그러면은 종가 지지도 되고 이 중요한 라인의 지지도 되기 때문에 내일 종가 때 애를 이제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앞에 뭐 이런 매물대를 먹었다고 종가 베팅을 할 그런 타점이 아니고, 이것도 봐보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최근 박스 오랫동안 했고, 그 박스가 나오기 전 여기 박스들을 연결을 해보면은 이제 이 선은 어차피 여기 구간일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선을 미리 그어두고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아, 어디까지 나와서 지지를 나왔을 때, 이 선 근처에 나왔을 때 지지 확률이 있을 수 있겠구나 분석을 한 다음에 분봉으로 들어가서 121선 5분봉이 121선 위로 올라탔을 때, 아, 그때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다. 근데 이거를 이 세 가지 선만 봤을 때, 아, 이 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안 좋은 흐름이다 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이 전에 여기도 이제 상승이 나고 박스를 오랜 박스 통해서 만들었지만 상승이 나기 전에 박스에 있는 이 횡보 이런 라인들을 이렇게 미리 그어놓고 차트를 이제 분석을 하면은 이제 눈에 훨씬 들어오기가 좋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자, 한국 가구 같은 경우는 제가 관종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쌍바닥에 나왔을 때 이런 33 라인을 저항을 대다가 지금 이런 쌍바닥 언덕이 여기서 이제 33 라인 위에서 지지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이 앞으로 가면은 여기가 이제 저항대란 뜻이거든요. 저항대로 작용을 하는 이유는 이런 쌍바닥에 바닥이 나왔고 이런 바닥 부분에 언덕이 있기 때문에, 이 캔들에서 돌파가 나오고 음봉 두 개가 나왔지만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 이 양봉에서 이 저항대 쌍바닥의 언덕 여기서 바닥일 때 여기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좋은 흐름이 되거든요. 애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더라도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제가 보는 추세 전환 신호까지 나서 이거를 관중을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가겠거니 해서 조금 더 확실한 뭔가 신호가 나오면 아, 그때 사야겠다라고 진짜 그냥 관중만 해둔 건데, 이렇게 갭으로 30%를 올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제 그 뭔가 실력으로는 알 수는 없었고, 다시 보면은 이제 습관적으로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의 횡보 구간, 이 횡보 구간 때 만들어진 게 여기, 그러면은 그 전에 횡보 구간 여기를 그냥 습관적으로 분석을 하실 때 그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5분봉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급락한 언덕이 되거든요. 급락이 만들어진 언덕.
급락이 만들어진 언덕이 나오고 50선까지 지지가 나왔는데 그 꼬리는 새로 그 앞에 있던 박스권을 그은 선까지 지지가 나오고 50선에 있다가 여기서 이 선을 안 그었으면 50선까지 왔다가 지지를 받고 다시 여기까지 내려가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캔들이 쌓이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이런 쌍바닥이 만들었다가 여기가 저항이 되고 다시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쌍바닥의 언덕이 올라가는 여기 캔들을 기준으로 매수를 했을 때 이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어떤 흐름이 나와도 좋은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데서 이제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거고, 상승을 했을 때 여기를 매도 타임으로 볼 수 있죠. 왜냐면 여기는 저항대니까. 여기서도 저항이 나왔고 내려올 때 여기서는 지지가 나왔던 자리, 여기서는 1차 매수 혹은 다 매도를 할 수 있는 거고,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또 계속 쳐다보고 있다 했을 때 내가 결국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다시 앞에서 이런 라인들을 내가 미리 종목에 그어놓고 이걸 매매를 하고 있을 때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 여기까지 오면은 내가 그래도 무조건 팔아야겠다. 근데 이 정확하게는 이 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일 때 보면은 여기 마지막 이 양봉의 도지 캔들의 저가 부분이 지지 나왔던데, 그리고 여기서 급락한 이탈한 곳, 이 부분이 실제로는 이 매물대의 저항 심리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거를 역추적해 보면 이 그림이 나온 거는 또 여기 있을 때 생긴 이 매물대의 중요한 자리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매물대가 갖고 있는 이제 저항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자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과치로 이 선이 이렇게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 앞에 중요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선이 만들어진 거고, 그 이 선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매물들 때문에 되는 거지만, 이거를 쉽게 생각했을 때 나는 캔들을 잘 해석을 할 수 없고 어떻게 뭐 삼각 수렴이 나오는지, 어떻게 여기서 저항이고 지지고 이런 거를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데, 여기서부터 33 라인이 떨어진 이런 자리를 이어보는 거고, 이런 자리를 이어봐가지고 내가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을 때 여기서도 이제 누군가는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 121선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가고 주가는 뭐 이런 식으로 갔을 건데, 이제 캔들이 이렇게 놀다가 이런 식이면 종가 베팅이 좋은데 지금 이 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락폭이 이렇게 완만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졌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조금 더 하락폭이 크고 121선이 있을 때 이렇게 올라타는 거거든요. 이거는 캔들만 봐도 여기가 분봉으로 봤을 때 약간 이런 등락이 있어야 저항과 지지가 5분봉에서 만들어지면서 되는데, 이렇게 작게 만들어졌을 때는 차라리 여기서 횡보를 오래 하면서 조금이라도 저점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아닌 이상은 실제로는 여기서 타점을 잡아보지 않을 것 같고, 이 위에 꼬리가 달린 거를 보면은 5분봉에서 봤을 때 장기평 121선 있으면은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타점이거든요. 이 캔들만 봤을 때. 그리고 다음날 시가가 올라갔으니까 다시 한번 120선을 돌파를 했다가 떨어지고 120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미 120선 이탈이 나온 그림이거든요. 캔들을 보면. 그래가지고 여기 있을 때는 이거 한번 실제로 볼까요? 1월 20일 여기 아니다. 네, 아까 여기죠. 그러면은 20일 분봉 5분봉. 네, 제가 아까 그랬던 거, 이렇게 120선 있고 이렇게 쓰면은 주가가 이렇게 놀다가 그래서 이렇게 놀 거라고. 그리고 보면은
여기가 이제 120선인데 올라갔다 내려오고 시가 때문에 내려오고 이런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분봉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은 지금 이런 데서 실패한 이런 거 말고 120선 있고 이렇게 쓰면은 장기 이평에서 좀 멀리 떨어지게 있다가 이건 즉 뭐냐면 등락폭이 그만큼 있다가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생기는 이런 저항대를 올라가서 지지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이제 제가 이제 종가 베팅 타점이다라고 한 거고 여기처럼 벌써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도 이미 벌써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원했던 거는 이 앞에 나와 있는 박스를 돌파가 나오고 지지가 나오면서 살짝 올려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새로운 박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급락이 나올 수 있고 이 박스권을 탄탄한 지지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이런 밋밋한 이런 거는 타점을 실제로 잡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눌림 자리를 할 때 등락폭이 없기 때문에. 벌써 10시니까 이제 한 두세 종목만 더 봐보고 지금 다시 봐보면 자, 이런 종목 있을 때 보면은 이 선은 이때 고점 때문에 생긴 이 라인이고 근데 이 라인도 정확하게 선을 그어보면은 미래에 이런데 뭐 저항자리 돌파가 났을 때 지지 나오고 꼬리로 지지 나오고 하락했을 때 저항 쪽으로 가고 꼬리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 라인조차도 이미 여기 보면은 마지막 이제 하락의 마지막 지점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 라인들이 어떻게 써먹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이 라인을 보면은 돈이 투자된 데 이 음봉 쪽 여기에 박스권이 지금 여기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좋고 그리고 횡보를 오래 하고 여기 돈이 들어온 이런 자리 돈이 들어온 캔들 상승이 나기 전에 캔들 이 횡보 캔들 여기를 이런 식으로 맞추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볼 수가 있죠.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이탈 그림이 나왔지만 여기서 볼 때 저점이 N은 몸통까지 내려온 저점이고 N은 꼬리까지 내려온 저점이기 때문에 결국에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쌍바닥이 만들어졌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L을 이탈하지 않으면 좋은 그림이거든요. 다시 선을 그어보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이탈하지 않으면 좋은 그림이에요. 살짝 뭐 이탈했지만 이거는 뭐 0.12%? 이건 아마 손절도 안 나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선을 보고 차트를 분석하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또 다른 종목을 봐보면 제가 광림도 보면은 여기 관심 종목에 있던 종목이거든요. 광림도 왜 그러냐면 이 모습을 보고 이제 관심 종목에다 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광림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상승 중일 때 여기서 이제 나온 횡보 캔들이 아니라 횡보선 횡보선 있고 돈이 제일 많이 투자된 데가 여기니까 돈이 제일 많이 투자된 그 전의 자리 여기 자리를 선으로 긋고 뭐 별로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선을 그어놓고 봤을 때 저점이 여기서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66을 이탈해서 나쁜 흐름으로 볼 수 있지만 어디서 저점이 나오는지 여기서는 살짝 이탈을 했지만 다시 여기서 종가로 꼬리로 몸통으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66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66까지 떨어진 종목은 애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르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매수를 못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종가 이걸 관종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흐름을 봤을 때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이런 거는 시가를 높여가지고 바로 매물을 빼앗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자리를 봐보면은 주가가 오기 전 여기서 이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러면은 이 라인은 과거에 봤을 때도 중요한 라인이다. 보면은 박스권, 박스권 저항 상단, 그리고 여기서도 돌파가 나오자마자 바로 음봉이 떨어지면서 이런 조정이 보이는 이런 자리거든요. 그 돌파가 나오진 않았지만 바로 다음날 시가로 지지받고, 이런 자리가 결국에 이렇게 여기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여기서도 시가로 나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를 확인하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관종을 한 것이었는데, 실제는 이제 그냥 너무 높게 올라가 버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제 타점은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만약에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66까지 오고 이렇게 50까지 나왔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거 그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확률에 기댄, 66이 나왔으니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로만 들어가기에는 이제 계좌 방어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으면 중요한 자리는 지켜라. 이 중요한 자리가 여기서만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 과거에도 중요한 자리였고, 보면은 파동들의 고점이었던 박스권 자리.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관종을 하고, 똑같이 이것도 광림도 제 거로 보면 기준봉이거든요. 보면은 오랜 박스권을 뚫는 기준봉.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봉 신호를 보고 나서 이제 여기를 해석을 한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뭐 이미 종목을 빨리 찾은 다음에, 근데 딱 봤을 때 여기 이게 66 라인인데 너무 이 앞에 그림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이거를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매매 안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갔지만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매매를 하기에는 안정적이진 않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요. 마토스 코리아. 자, 이것도 일단 중요한 게, 얼추 봤을 때 33 라인이 중요하고 50 라인이 중요하구나. 여기서도 보면 고가가 33에서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로 봤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기준이 있다. 이게 주가가 그냥 무조건 애가 악재가 있네, 그냥 이렇게 무조건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이렇게 지지가 조금씩 나오는데, 이런 지점이 결코 그냥 무조건적인 그런 랜덤이 아니라 다 이 앞에 이런 매물대들이 만들어낸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결국에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뭔가 알게 되면은, 조금 더 관점을 봤을 때 내가 어디서 추매를 해야 되지, 내가 어디서 첫 매수를 들어갔을 때 눌림 자리 확률이 높을까,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히 더 유리하거든요. 자, 이것도 보면은 제가 막 이 결과를 보고 지금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상승이 나기 바로 직전, 여기가 최고가인데 이 최고가를 기준으로 여기를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최고가 직전에 만든 여기 캔들, 여기도 보면은 캔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가가 높아지면서 여기를 만들어진 이 횡보선을 똑같이 이으는 거예요. 왜냐면은 돈이 제일 많이 투자된 때가 이 횡보 라인이기도 하고, 가장 높게 상승하기 전 마지막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봐보면은 여기서 내가 33을 이탈한 것 같지만 이때 중요한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는 흐름을 보이고, 가까이서 보면 이런 흐름이군요. 뭐 살짝 이탈이 나왔다 할 수 있지만 다음날부터 캔들이 지지가 나오고 몸통으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지지가 나오고 애가 하락을 했을 때, 여기는 앞에 있는 이 매물대의 박스겠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저항이 나왔을 때, 캔들은 위까지 쐈지만, 캔들은 위까지 올려가지고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먹었지만, 몸통이 끝났을 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았을 때 50선을 이탈을 했지만,
애가 만들어낸 이 짧은 이 라인을 연결했을 때 여기서 지지를 받았구나. 근데 여기서 양봉이 나왔다고 무조건 타점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했듯이 5분봉에서 120선 올라탔을 때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아까랑 흐름이 다르죠? 보면은 이 캔들 흐름을 봤을 때 여기서 한번 121선이 수렴이 됐겠죠? 120선이 여기서 한번 수렴이 되고 여기서 이제 급락을 하면서 120선이 쭉 떨어졌는데 여기서도 애가 시가를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120선을 올라탔어도 이제 이쁜 그림은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쁜 그림은 이제 여기로 넘어가면서 나왔을 건데 왜냐면 애가 시가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12월 1일 자 12월 1일 보면은 그쵸? 보면은 여기서 한번 수렴이 됐고 여기서 급락을 하면서 시가가 너무 내려갔기 때문에 120선을 여기서는 이쁜 그림이 안 나왔어요. 여기서도 수렴이 된 곳이 여기죠. 보면 여기서 수렴이 됐죠. 120선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급락이 나왔는데 시가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120선 여기 같은 경우는 돌파가 나오지 않았어요. 뭐 이 정도를 돌파로 보진 않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절대 종가 베팅 타점이 아니에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지만 결과론 쪽이 아니라 내가 현실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을 때 여기서는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여기서도 보면 이런 데서는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이탈을 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 일봉에서도 보면 쭉 내려가면서 브레이크봉이 이렇게 하나씩 걸려 있지만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가 너무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아까 일봉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왔을 거란 이유를 보면은 여기서 이러고 끝났거든요. 이러고 끝났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종가 베팅도 할 수 있고요. 어디를 지켜야 되냐. 지금 여기가 이제 저항대에서 딱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양봉이었는데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애는 그냥 무조건 좋은 흐름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선 있고 횡보를 때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있다가 여기서 이런 지지를 받고 이런 그림일 때 제가 종가 베팅 한댔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도 종가 베팅을 실제로 했겠지만 다음 날부터 여기를 이탈하지만 않으면은 그냥 무조건 좋은 흐름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보면은 이탈이 나오지 않았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평선이랑 그 주가랑 만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지금 이런 작은 박스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앞에가 그렇게 이렇게 박스를 만들 정도의 이런 매물대에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는 좀 더 과거로 봐보면 없네요 최근에. 그러면은 여기서는 좀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급락이 나올 수 있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첫 번째 이선을 지켜야 되고 마지막 이선은 무조건 지켜야 되고. 자 보면은 제가 아까 여기 때 그었던 선이 여기서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이때 그은 선이 여기서 지켜지고 나서 저항을 받다가 꼬리 지지를 받죠. 다시 여기 지지를 받고 다시 지지를 받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타점을 잡을 때 제가 이걸 절대 결과적으로 여기서 반등이 났으니까 매수 포인트 뭐 여기가 뭐 매수 포인트 절대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제가 책을 매주 주말마다 가서 책을 1시간 정도 보는데 그때마다 책에는 여기가 매수 포인트 뭐 여기가 매수 포인트 뭐 여기가 매수 포인트 그리고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여기가 무슨 이 음봉 캔들에 뭐를 어떻게 했고 여기가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바닥 지지가 나왔고 이런 식은 누구나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이 차트를 봤을 때 여기서 매수해야지 여기서 매수해야 되고 꼬리가 나왔으니까 뭐 어떻게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거는 의미가 없고 실제로 내가 돈을 벌려고 했을 때는 이런 캔들 났을 때 제가 아까 보였듯이 이 일봉 흐름만 봤어도 분봉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은 좋은 흐름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좋은 흐름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여기 지지라인이 있으면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 무조건 좋은 흐름이다 그랬을 때 그 라인이 어디쯤이지? 한 이쯤인가? 이쯤에서 지지가 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타점을 굳이 안 잡겠죠. 이런 종목은. 자, 이것도 다시 봐보면 최근에 이것 때문에 지금 꼬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박스권을 기준으로 33이 여기 그리고 이거를 기준으로 여기. 근데 보면은 여기가 가장 매물대가 가장 많죠. 그러면은 돈이 실제로 투자는 되지 않았어도 여기 매물대가 힘이 강하거든요. 그만큼 캔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여기를 선을 그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이제 최근으로 봤을 때 앞에서 저항이 되는 이 자리에서 캔들이 어느 정도 저가를 지금 지키고 있으면서 쌓이고 있을 때 이럴 때는 눈여겨보는 거거든요. 돌파가 나왔을 때 지지를 받는 흐름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분봉을 보면은 이 그림이 좋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 꼬리를 달았을 때는 분봉에서 늘 장기 입형했으면 한번 때리고 빠진 거예요. 이거는 절대 좋은 그림이 아니거든요. 이 캔들은 얘네를 브레이크로 반등을 시키는 캔들이 아니라 여기서 앞에 있는 매물 소화하면서 5이평선의 언덕을 만들어서 저항대를 만드는 이 캔들이지. 이렇게 보면은 이 캔들을 꼬리를 연결해보면 여기는 무조건 저항대예요. 여기는 애가 근처도 상승했을 때 여기 있을 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또 지지 역할을 하게 되고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이 매물대 쪽에서 캔들이 쌓이면서 여기서 돌파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 추세를 혹시나 내가 여기서 지지가 나고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캔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애도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서가 가능해요. 일봉을 봤을 때. 왜냐면은 일봉을 봤을 때 여기 고가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여기 시가가 여기인데 고가를 올리고 나서 저가를 여기까지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선 당연히 안 되고 이 음봉이 이 양봉에 비해서 많이 크기 때문에 이평선이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는 아까처럼 장기 이평선에 캔들이 그냥 이런 느낌 돌파가 나온 게 아니라 장기 이평선에 이런 느낌. 하지만 여기서 이런 그림이 나왔을 거거든요. 이것도 다시 봐보면은 2월 3일. 자,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좋은 추세를 바꾸는 흐름이라고 말했고 여기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제가 먼저 분봉을 보기 전에 다시 봐보면 음봉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에 이렇게 놀다가 애가 꼬리를 쏘면서 한번 120선이 약간 움츠러들면서 이런 그림이 나왔을 거고 다시 여기서 수렴하다가 120선 다시 꺾어지면서 다시 음봉이 크게 나오고 여기서는 다시 120선이 누우면서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거의 높은 확률로. 자, 보면은 여기 상승한 게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 꼬리 길면서 떨어진 거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에서 제가 아까 장기 이평선에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그게 이 캔들이지 이거.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브레이크 봉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여기서 봤을 때 O 이평선에 언덕을 만드는 저항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급락을 하잖아요. 급락을 하는 이 저항대, 이걸 제가 미리 선을 그어볼게요. 이게 미래에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까지 나오고 이 음봉이 크니까 다시 떨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장기평이 누웠다가 다시 떨어지고, 여기서는 좋은 흐름이 나왔네요. 여기 제 생각이랑 다르게 장기평이 한 이렇게 됐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수렴이 됐네요. 여기서 그러면은 애도 가능해요, 타점이. 왜냐면은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5분봉에서 120선에 올라갔는데, 그 올라갔을 때 지지를 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쌍바닥이 언덕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지만 않으면은 무조건 좋은 흐름으로. 자, 다음날 지지받죠? 아니 여기구나 원래가. 아니 여기 자리. 그리고 이탈을 하지 않고 쭉 상승하고, 이 라인들이 미래에 어떻게 작용되는지 봐보면, 자 꼬리 올렸을 때 여기서 그냥 딱 걸리죠 지금.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하고, 자 하락을 했을 때 제가 아까 여기가 이탈이 나오면, 이탈이 나오지 않으면은 좋은 그림이고, 여기가 이탈이 나오면은 다시 라인을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탈이 나왔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얘가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다시 새로운 타점. 지금 너무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실 것 같은데, 보면은 이런 데가 되겠죠. 이런데 보면은 여기서 돌파가 나오고, 이런 데 지지받고, 이런 데서 지지받고, 이런 데서 새로운 타점을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여기선 이 캔들, 이게 뭐냐면 일봉에서 봤을 때 제가 이거 절대 브레이크 봉이 될 수 없다는 이 선이거든요. 이 캔들이 그때 그 캔들이 만들었던 이 5일선의 언덕 저항이 미래에서, 자 지금 여기서도 저항받고 여기서도 저항받고 있죠. 근데 지금 한번 저항이 됐고 고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저항이 됐으니까, 여기서 나중에 또 어떤 그림이 나올 거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 가격대에서 저점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캔들이 쌓이는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는 그림, 두 가지를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다시 선을 다시 그어보고, 아직 돌파가 나오지 않았고, 잠깐만. 여기죠. 여기 기준일 때, 여기서 이미 돌파 나오네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애가 여기까지 상승이 나오고 바로 저항이 나왔죠. 바로 저항이 나오고 이렇게 바로 돌파가 나오고, 지지가 처음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다시 돌파가 한 번 나오고 여기가 저항, 여기 지지받을 때 어디까지 또 떨어지는지, 이게 여기 있을 때 분석했던 캔들이 지금 미래에 지금 이렇게 적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항받고 지지받고 돌파하고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분봉에서 단타 타점 받을 때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여쭤볼 때,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사면은 지지가 안 받고 뭐 흘러내린다, 약간 이런 질문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이런 캔들, 이 캔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앞에 있는 캔들이랑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 상승이 나면서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캔들이 다시 돈이 들어왔는데,
돈이 여기 많이 들어온 이 캔들을 꼬리를 올리면서 여기서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이제 이 뒤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캔들에서 이미 매물대에 있는 이 벽이, 이 높은 이 벽들의 매물대가 여기들을 이제 돌파하면서 여기를 이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매물을. 그렇기 때문에 캔들을 분석을 할 때는 이런 디테일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이 선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눌림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이제 이쁜 그림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해볼게요. 이런 거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상패 시즌이 끝나긴 했지만, 자, 최대한 33 라인으로 노는 거. 영보화학은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해가지고 이때 사가지고 이때 어딘가에 팔았던 그 종목인데, 이것도 제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길래, 아, 여기서 내가 몸통이 지지를 받는 흐름이 나오면 다시 살랬거든요. 이렇게 꼬리만 하고 바로 이렇게 올라갈 줄은 전 몰랐는데, 그때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관점도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서 돌파 캔들이 나오고 상승을 줬어요. 이 꼬리는 분명히 앞에 있는 매물대를 잡아먹는 꼬리였을 거고, 이때 돈이 투자가 됐죠. 돈이 투자가 되고 떨어지고 있는데, 돈이 이제 당연하게 이제 돈이 만약에 조금 더 나왔으면 이런 꼬리 캔들이 나오면서 매도세 때문에 거래량이랑 돈이 늘었을 텐데, 그런 게 없이 평온하게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얘 꼬리가 나오니까 거래량이랑 돈이 살짝씩 더 올라간 게 보이죠, 캔들을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갭을 메꾸냐, 갭을, 여기 제가 이 선도 그 매매를 할 때 미리 그어놨던 거기 때문에 그어져 있는 건데, 이 두 가지의 이 갭을 메꾸냐 안 메꾸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기서 몸통으로 이게 한 두세 번 뭔가 이렇게 눌림을 받고 있는 흐름이 보이면 그때 타점 잡으려고 이거를 대기를 해놓은 거였는데, 이렇게 갈 줄은 몰랐는데, 이거를 이 차트로 봐볼게요. 이 차트로 봐보면 방금 제 차트랑 봤을 때 딱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바로 파동이 보여요. 바로 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쌍바닥 그림 나오고 쌍바닥 그림 나왔는데, 여기서 쌍바닥의 언덕이 여기서는 바닥이 됐구나. 그리고 떨어졌을 때, 그리고 이 쌍바닥의 바닥 부분에서 저항을 받다가 돌파 나오고 상승을 하고, 여기서 여기 있는 매물대를 애가 소화를 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 뭐냐면, 가장 높은 지점, 가장 높은 지점, 여기서 생긴 라인이 이 세 개고, 그 앞에 마지막 저항대, 이걸 다시 해석을 해보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박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이 박스에서 지지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앞에 박스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고 상승했을 때, 이 상승의 마지막 저항대, 여기를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은 33세 이탈했지만 여기서도 33을 이탈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느 중요한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지, 어느 중요한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지, 그걸 하락했을 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면 찾을 수가 있을 건데, 이제 그거를 일단 여기서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다른 데서 이 근접치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다시 봤을 때 여기서 보면은 이 선을 긋고 저점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박스에 삼각 수렴을 만들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결과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분봉의 디테일을 한 번만 더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자, 이 흐름일 때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에.
아까 뭐 대충 이런 선을 우리가 앞에서 도출해내 가지고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내가 여기서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분석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일봉을 먼저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매물대가 쌓여있죠. 분봉에 여기 엄청난 매물대가 쌓여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을 하고 상승이 크게 나왔을 때 여기서도 장기평을 한번 때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린다는 거는 뭐 이렇게 치고 빠지고 이런 그림이 아니라 지금 종가가 끝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장기평이 아예 돌파한 채로 종가가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하락을 하면서 장기평이 다시 올라갈 때 하락을 하고 여기서 다시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너무 작고, 그럼 다시 올라간 장기평이 다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거고, 여기서 장기평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음봉, 이 시가 부근에서 맞고 떨어지는 그림, 120선 그런 그림이 나왔다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장기 이평, 이 120선하고 이 종가랑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그림을 그리면, 여기를 다시 그리면 이 120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한번 수렴이 됐으니까 이렇게 있을 때 120선이 올라가고 종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한번 조정이 올 확률이 높다.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보다 이 다음 캔들이 중요해요. 다음 캔들이 어떻게 났는지. 여기였으니까 2월 1일, 2월 3일. 지금 여기 꼬리가 나왔죠. 여기 꼬리가 나왔다는 거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장기 이평선보다 종가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꼬리가 보면은 이 음봉의 시가 부근인데, 이 시가 부근을 분봉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장기 이평에서 이런 맞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서 애가 분봉에서 지지가 났을 거예요. 이걸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월 3일 분봉. 자,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아까 여기서 장기 2평에서 맞고 떨어지고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났을 거라고 보면은, 자 여기서 장기 2평에서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죠. 그리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그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분봉을 보면은 제가 아까 여기서 상승이 너무 많이 났잖아요. 여기서 상승이 너무 많이 났는데 지금 보면은 바로 떨어졌어요. 바로요. 여기가 맞는 거죠. 아까 장기 2평에 바로 급락한 자리가 어디가 지지가 됐나 보면은 종가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바로 그냥 매도세가 나온 거거든요. 그건 지지가 받을 때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은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일봉을 봤을 때 여기가 브레이크 봉이 될 수 있는지, 여기가 브레이크 봉이 될 수 있는지. 브레이크 봉이라는 거는 추세가 바뀐다는 뜻, 하락을 멈춘다는 캔들. 여기서 이 캔들이 무조건 크게 나왔다고 이 음봉을 다 잡아먹었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캔들이 크게 나왔다는 것은 분봉에서 하락 매도세가 있다가 매수세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매도세가 나온다. 그 매도세가 나왔을 때 어디를 지켜지냐, 그걸 봤을 때 이 캔들은 제가 아까 121선에 이렇게 맞았을 거다. 왜냐면은 여기서 한번 수렴이 됐어요. 종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면서 종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장기평이 이렇게 급락이 안 나오거든요. 좀 이런 상태에서 애가 횡보 그림을 만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평이 다시 눕다가 시가 부분을 높였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위에 있는 장기평을 때리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이 일본 캔들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애가 종가가 너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120선은 수렴이 되지 않았고, 그러면은
이 상승폭만큼 매도세가 나와야 되니까 매도세가 나오니까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캔들을 봤을 때 내가 이 자리가 브레이크 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음 캔들 이날 장을 보면서 어디가 지지를 받고 끝나는지 그거를 확인하면 돼요. 그럼 여기가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 꼬리 어딘가가. 자, 그러면은 이 꼬리 어딘가가, 그럼 여기서 이탈이 나오지 않으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탈이 나오긴 했지만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좋은 그림으로, 여기서 만약 음봉으로 끝났으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무조건 이탈되면 안 된다, 두 번째 라인. 하지만 양봉으로 잘 끝났기 때문에 괜찮고, 다음부터 캔들 보면은 다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는 그림 보이죠. 왜냐면은 이 라인이 왜 중요했냐면 브레이크 봉일 때 추세를 바꾸는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기 때문에 다음 박스 캔들에서 이런 지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선을 다시 그어보면 아까 그 선하고 똑같죠. 지금 제가 이 캔들 분봉에서 분석했을 때 이 선 똑같죠. 지금 아예 이 선을 그었는데, 그것처럼 상승이 나오기 바로 전에 저항돼 있던 이 중요한 라인이 이런 의미가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선이니까 무조건 지지가 아니라 내가 분봉도 해석을 해보면은 결국에 이때 생긴 라인이 결국에 중요한 라인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제가 이 근데 너무 제 설명만 하느라고 방금 양봉은 매집봉의 일종이란 건가요를 못 봤는데, 그 종목이 아까 어떤 종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그걸 봤으면은, 채팅을 봤으면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거였나? 아니네요. 제가 주식신님 그 유튜브에서 채팅에서 질문한 거를 이제 봐가지고 저 때가 어떤 종목을 설명할 때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좀 이해 가셨나요? 이게 좀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이스크림이요? 아까 분명히 이렇게 선을 그었을 거고, 제가 어디를 해석해 드린 거지? 제가 했는데도 어디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 종목들을 준비해서 막 짜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근데 아이스크림 이거 아니죠, 종목. 그쵸? 여기서는 이것도 분명히 여기 가장 흥보가 긴 구간 여기를 제가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고. 네, 우리넷에서 아까 매직봉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이런 것 때문인가? 지금 여기도 횡보하는 라인을 보면은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좋고, 제가 이 매직봉을 여기구나, 여기 이거구나, 이거 맞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이 분봉. 제가 여기 캔들 돈 많이 들어오고 여기가 결과적으로 왜 중요한 라인이 되는 건지, 이거를 솔직하게 매집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매집봉은 이런 거를 뜻하는 거고, 이런 거를 이제 뜻하는 게 매집봉이고, 이거를 이제 굳이 따지자면 뭐 작은 매집봉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그냥 똑같이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건데 좀 자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목적은 같을지언정 보면은 이제 흔히 매집봉이라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 꼬리가 긴데 그 꼬리의 끝이 매물대가 쌓여있는 이런 박스권일 때,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 꼬리의 끝이 앞에 가리키는 매물대 정확하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것도 당연히 매집봉이 무조건 꼬리가 길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박스권이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저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슈팅이 나오는 거, 이렇게 거래량이 한 번씩 튀고 이런 거를 이제 매집봉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매집봉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매집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캔들이 아까도 분봉에서 들어갔을 때 어떤 흐름인지 보면은 120선이 내려가다가 애가 잠깐 치고 올라가면서 5일선의 언덕이 만들어진 자리, 이런 거는 매집봉으로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캔들을 분석하고 지지 같은 거를 분석을 할 때 그때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찾는다. 여기서 되게 많아요. 보면은 여기도 결국에 캔들 하나 그냥 해석을 해드리면 종가가 끝났잖아요. 종가 끝났는데 시가가 바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5일, 여기서도 5일선의 언덕이 크게 만들어져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돌파 나왔지만 여기서도 저항을 받고, 이 여기 앞에 이런 5일선의 언덕이 있으면은 이 언덕 부근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제 여기서 캔들이 이렇게 쌓이는 게 이 그림이에요.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여기서 이렇게 애가 돌파가 나오고 떨어지고, 그럼 여기서 애가 지키고 있다가 시가가 올라갔으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여기서 한번 주가가 5분봉을 말하는 거예요. 5분봉에서 한번 수렴이 되고 음봉이 나왔으니까 다시 이탈하고, 여기서 양봉이 나왔는데 시가가 너무 떨어졌죠. 시가가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위로 올랐으니까 애도 매도 타점이 아니에요. 매수 타점이 아니에요. 보통 책에서는 여기가 매수, 왜냐면은 바로 변곡이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절대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없어요. 매수를 했다면은, 매수를 했다고 그 근거를 만약에 보자면 돈이 들어온 이 캔들의 시가를 지지했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좋은 그림이 났기 때문에 시가 지진 거고, 이탈했으면 이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종가 베팅 할 수 없어요. 분석을 했다면. 그러면은 이 캔들에서 의미가 있거든요. 이 캔들 다시 봐보면은 여기서도 보면 장기 이평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이죠. 5분봉에서 내려오는 게 보이다가 시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장기 이평이 내려오다가 주가가 내려오다가 시가가 내려갔다가 꼬리가 닿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그림이 만들어졌겠죠. 근데 그 매도 똑같이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저항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장기 이평을 때리면서 만들어진 5이평이 있으니까. 대신 신뢰도는 떨어진다. 왜냐면 애보다 돈이 현저히 없기 때문에. 자, 이걸 다시 일봉을 다시 분봉으로 해석하는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애가 여기서 이미 엄청난 고가의 산을 만들었죠. 장기평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누워있다가 이렇게 크게 올라오고 있어요. 장기평이. 네, 지금 이거 우리네 종목 해석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장기평이 크게 올라오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급락이 되는데, 한 번씩 이 봉이 장기평을 눕게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꼬리가 닿아서 저항을 만드는 5일선의 언덕이 만들어지고 다시 캔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여기서도 똑같이 시가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이평선이 이런 느낌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장기평에 잠깐 올라탔지만 다시 떨어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장기평으로 올라가고 이 꼬리에서 지지를 받는 거거든요. 또 실제로 봐볼게요. 3월 11일. 자, 여기죠. 자, 여기 봐볼까요? 3월 8일. 이게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지. 여기. 자, 아무 의미 없죠, 지금. 보면은 여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꼬리에서
장기 입형을 이렇게 한번 때리면서 5일선에 언덕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여기죠, 여기. 여기가 이제 선을 그어보면은 여기서 이제 투자된 돈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신뢰를 가질 수는 없지만 여기서도 일단 저항이 된다 말씀드렸고. 자, 이 캔들 아무 의미 없죠. 여기서 저 캔들에서 그게 실제로 브레이크가 안 일어났으면 그냥 이대로 쭉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림이에요. 여기서는 절대 매수를 해서도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타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매수라고 하는 거는 진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자, 그럼 다음 캔들. 뭐였나? 3월 8일. 자, 3월 10일. 자,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장기평이 있는데 이 양봉 시가가 너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시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장기평에 올라탔지만 다시 떨어지는 그림. 그쵸? 시가가 올랐기 때문에 장기평에 올라탔지만 다시 떨어지는 그림. 그럼 여기서도 장기 2평을 돌파를 하지 않았어요. 애가 장기 2평 이렇게 눕긴 했지만 하락하던 게 횡보 그림으로 가고 있지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밋밋하게 가는 거는 타점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자리가 아니라 3월 11일 자리,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타점을 잡는 게 아니죠. 여기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앞에 물려있는 매물대가 있는데 여기서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다음날 매도가 나온다.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조정이 어느 자리에서 나오는지를 봐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라인이 뭐냐면 이런 라인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라인에서는 못해도 지지가 나와야 돼요. 이 라인이 가격대가 지금 되게 그냥 일부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200원. 자, 여기서 9,200원을, 자, 다음날 내가 이거 매수를 할 거면은 9,200원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오면 매수할 거다 라고 먼저 분석을 해둔 다음에 3월 11일 먼저 분석을 해둔 다음에 보는 거죠. 3월 11일 여기. 그러면 다음날,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했던 그 타점에서는 오지 않는 거죠. 여기 지지까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왔으면은 나는 이거를 매수 타점으로 잡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이건 타점이 안 왔지만 여기를 봤을 때 타점은 이제 결국에 애가 아니고 애가 되는 거거든요. 차트 그림을 봤을 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제 타점인 거지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여기 캔들이 맞아요. 위치가 여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여기를 최종 이탈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이탈 안 나오죠. 여기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계속 그냥 스윙을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탈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서만 이탈이 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막 종목을 되게 길게 끌고 가는 종목이 있어요. 여기서 샀는데 막 이렇게 가서 여기서 팔고. 그게 다 뭐냐면은 이런 기준을 봤을 때 이탈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좀 이제 좀 뭔가가 좀 더 분석할 때 좀 더 나아지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선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박스권을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절대 선에 닿았다고 타점을 무조건 선에 닿았으니까 지지가 날 거야,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러면은 그냥 계좌가 높고 물리는 거예요. 분봉에서, 무조건 분봉에서 디테일을 가지고 오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일봉을 봤을 때도 종목을 막 훑어볼 때 이런 종목을 보고 있을 때 일봉만 보고 분봉이 바로 보여야 되거든요. 이 꼬리가 나왔을 때
이 분봉 앞에 어떤 그림인데 이 꼬리가 나왔을 때 어떤 그림이 나왔을 건지, 그리고 이런 밑에 꼬리가 나왔을 때 어떤 그림, 그리고 여기서 계속 꼬리가 나왔다는 거는 아, 장기평에 자꾸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구나. 여기까지는 나쁜 그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장기 이평선을 자꾸 친다는 거는 장기 이평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기 이평선을 만든 여기 매물대의 도전인 거거든요. 그럼 이 매물대를 자꾸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흐름이 되는 거고, 2월 15일 여기서 그럼 다음날 그럼 이 종목을 눈여겨본다 했을 때 여기서 매수 타점 가져가기 쉽진 않아요. 여기서도 장기 이평 보면은 올라타긴 했겠지만 여기는 매수 타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월. 왜냐면은 아까 제가 여기서 이 꼬리들이 나오면서 장기평 근처까지 이제 이렇게 매물 소화하는 그림 나오고, 여기서 꼬리가 길게 나오고 종가가 떨어졌지만 그거는 앞에 이런 데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올라 여기서 이제 올라가고 떨어졌지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캔들이 나오는 거군요. 여기서도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은 똑같이 기준을 내가 매수한 타점 여기랑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어디를 했지? 여기였네요. 자, 여기서 했을 때 이것까지 좋은 흐름을 받고 여기서 종가 베팅을 했을 때, 자, 이탈 여기 이 선 지켜지는 거 보이시죠? 이탈이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좋은 흐름이다. 이 결과 보고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지금 이유가 있죠. 일봉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이걸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분석을 한 거는 여기 구간이고, 아까 분석한 거는 여기는 이제 다시 이 흐름을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는지, 어떻게 눌림 타점을 잡는지, 이거는 단타 스윙 전부 똑같아요. 내가 장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런 데를 분석했을 때 똑같이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근데 주가가 여기까지 상승했는데 여기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 지켜본다면 애가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다시 포인트를 다시 잡는 거예요. 여긴 이탈하면 안 돼. 여긴 이탈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탈하네. 매도. 그러면은 수익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게 스윙으로서 종목을 끌고 갈 수 있는 매매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10%인데 20%까지 가볼까? 다음 저항대가 저기니까 저기까지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라 계속 이 중요한 지점을 찾는 거예요. 중요한 지점을. 제 생각보다 너무 가르쳐 드릴 게 많다 보니까 또 설명이 길어졌는데, 좀 다들 이제 좀 이해 가셨나요? 이제 다들 또 쉬셔야 되니까 이제 그만 여기까지만 할 건데, 다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거는 차트를 깔끔하게 보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이 라인들은 보조 지표가 아니라 어떤 뭐 등락폭의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이제 매수 심리가 나올 수 있는 그 퍼센트인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해보고 횡보할수록 좋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이 라인들은 미래에 어찌됐건 어떤 식으로라든 결과가 나온다. 내가 이 결과를 지금 지켜보고 있을 때 여기가 지금 어느 자리인지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앞에 이 라인을 분석해서 라인을 선을 그어보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선에 비해 저항이구나, 지지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분봉의 디테일을 봐서 매매 타점을 들어간다. 이게 요약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뭐 이번 주는 제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시간 되면 가르쳐 드릴 건 되게 많은데 글씨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들, 좀 아무래도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게 좀 괜찮은 부분들, 그런 거를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